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암호화폐 규제 발표 지연은 호재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슈를 좀 삼아봤습니다. 자, 이슈의 첫 번째를 규제 발표가 지연되는 게 호재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요. 누가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어스라는 SEC 위원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이 미주리 법대에 가서 뭐 연설을 하셨다고 그래요. 학생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 현재 규제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불만이 많은데 지연될수록 사실 역설적으로 업계는 스스로 발전할 자유를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규제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히려 할 일들이 많다. 따라서 규제하기 전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뭐 규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술 발전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규제가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봐라.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요. 규제의 모호성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뭐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인데요. 규제가 애매한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기술이 기술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명확하게 오히려 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얘기.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규제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그 기술의 그 한계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피어스 위원은 그 크립토맘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계신 친암호화폐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립토맘, 그러니까 암호화폐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친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과잉 규제를 하면 업계 발전에 저해를 한다. 미국에서의 과잉 규제 업계를 저해하고 현재 미국의 증권법으로 ICO를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뭐 주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 SEC가 지나치게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게 주저하고 있고 오히려 도망치고 있다라고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빨리 규제가 생기기 전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이 시간을 벌어서 빨리 열심히 좀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거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ETF 승인에 대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초자산 성격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기초자산에 대한 성격을 SEC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ETF 지금 승인이 안 나는 이유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계속 거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SEC가 성격 판단하는 것조차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이분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만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셨답니다. 역시 크립토맘다운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첫 번째 이슈로 삼은 이유는 그 이분한테 들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맘이라면, 그러니까 크립토의 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시는 분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기술을 개발시켜라. 지금 이렇게 돈만 모으고 그럴 때가 아니라 얼른 빨리 기술을 개발시켜야 된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만 기다리지 말아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를 좀 계속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늦어졌어요. 근데 피델리티 에셋에서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델리티는 자산 운영 회사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산이 비트코인 스토리지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3월부터라고 합니다. 금년 3월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초기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선별된 고객들한테만 지원해 주는데 이 선별된 고객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뭐 자산 운영이나 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같이 해주는 건데 누구한테 해줄 거냐면 선별된 고객은 결국 기관 투자가가 대상일 것이라는 거죠. 결국 피델리티가 3월부터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올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다. 거의 다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사실 세 번째 이슈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 조짐 보인다라는 뉴스가 지금 떠가지고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해봤는데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게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영어로 해석한 표현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2019년 가격이 궁극적으로 최저치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19년 말에 눈에 띄는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내실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09년 말에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복이 어디까지 될 거라는 표현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회복의 근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일단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달러화가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의 자산이 신흥시장이면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남미 뭐 이런 국가들이죠. 신흥시장의 자산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환경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도 중요한 상승 요인이다. 뭐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무슨 얘기까지 썼냐면 커스터디 시장의 확대와 장외 거래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이슈로 피델리티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3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커스터디 서비스하고 장외 거래가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이제 한 거죠. 거기다가 비트필이나 비트메인 같은 주요 관련 기업들이 IPO를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가 신용카드 결제 소유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하고 세 번째 이슈하고 제가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슈를 좀 길게 말씀드린 건데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조짐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2019년이 시작되면서 전망치가 나온 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죠.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 ETFC가 3월 말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말서부터 2월 달도 좀 어렵지 않겠냐. 결국 3월 20일 날 이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승인을 해주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다 연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하고 장외 거래가 확산되고 커스터디 서비스가 확산되면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나게 되고 결국 시장은 지금 연말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은 가격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게 펀드 스트레스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